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0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와 어제 2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얘기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고3을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만 합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은 차질 없이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오늘부터 4일간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주요 대형 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대폭 줄이고 있어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이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 바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내일 아침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일당 4명이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중엔 현역 사회복무요원과 만 13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이 나와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3명으로 100명을 넘은 이후 12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3,175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80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확진자는 221명이고 서울이 13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비중은 44%로 하루 전 37%보다 높아졌는데 8월 둘째 주부터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라면서도 3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자구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자체와 국방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조사를 위해 자치구당 3명씩 역학조사원을 더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제각각이라 역학조사의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병상은 이미 수용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강원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주시에선 원주 3.6초 학생 등 16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지난 19일 1학년과 6학년이 등교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당일 학교에 나온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전수검사할 계획입니다. 원주 공업고등학교 2학년생도 확진됐는데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무실동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로부터 옮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원주공고 1, 2학년이 지난 18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전수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무실동 체조교실과 PC방, 반곡동 소재 교회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시가 역학조사팀을 40명으로 늘렸지만 감염 장소나 접촉자 수가 많아 속도를 내기엔 버거운 상황입니다. 병상은 이미 부족합니다. 원주 지역 음압병동 50곳은 이미 꽉 찼고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를 수용할 장소도 부족해 당분간 자가격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 부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남대학병원 및 숙취의료원을 통해 병상 42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해 3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강원도와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확산세가 꺾였다.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3일부로 수도권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환자 수는 다음 달 1일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비해 미리 52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휴 동안 증가한 확진자 수가 이틀 전까지 반영되고 이후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8월 23일이 흐름상 가장 피크를 그린 날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오늘이 221명으로 증가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증가세는 한번 꺾이지 않았나라고.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방역당국의 발표와는 대조됩니다.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상당히 엄중하고도 폭발을 앞둔 상황이다. 병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사용 가능한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모두 85개 중 7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225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1일 중환자 수는 1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총 병상인 85개에서 50여 개 모자란 건데 중앙위는 서울에서 31개, 경기에서 20개 등 52개 병상을 미리 추가 확보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대구 경북대 일평균 중환자가 60명씩 나온 점을 들어 추가 병상도 일주일 안에 포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다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조사에 혼선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선을 속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앞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출연한 인터넷 생방송입니다. 목사님 오시면 우리 회사 오시면 조금 불편하세요. 저희 스튜디오가 8층인데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밖에 안 되거든. 동료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동선을 조사한 서울 성북구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전 목사가 12일부터 14일까지 교회 사택에만 머물렀다고 허위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당시 병원에 제출한 문진표에 적은 연락처도 본인께 아니었습니다. 전 목사의 거짓말에 동선도 연락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데 성북구는 교차 검증 없이 전 목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던 날의 동선을 GPS로 확인해보니 8시간 이상 바깥을 활보한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28통을 했는데 2번밖에 안 받고요. 거짓말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은 저희가 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말리려 했던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개신교계 주요 교단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교단 내 총회에서 이단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전 목사는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이 가능하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주요 교단 중 한 곳인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이단대책위에서는 그간 신성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1년 동안 이단 옹호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목사의 이단성 있는 발언과 행동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또 그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기총도 이단을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8개 교단이 전 목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교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만약 여러 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다면 전 목사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능이 99일 남은 고3은 계속 등교하게 되는데 이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수능이 또다시 연기되지 않을까 혼란스럽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등교가 중단된 학교는 2,100개. 하루 만에 255개 학교가 늘어나며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수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능을 앞둔 고3은 계속 등교합니다. 당장 다음 달 3일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이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수험생들은 빡빡한 학사 일정에 수능 일정이 또다시 변경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직 3학년 생기부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가야 될지 조금 막막하긴 해요. 교육부는 현재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될 경우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3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고3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 역시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어젯밤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14일 하루만 진행됐던 1차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전공의, 페이닥터 등이 합세하며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그제부터는 대학병원 임상 강사인 전임의들도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120여 명은 진료를 보는 대신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 정부는 그제 의사협회와 긴급 회동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의협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어젯밤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파업 철회 같은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철회하지 않아 파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 파업은 집회가 아닌 온라인 학술대회와 강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를 비롯해 다른 상임위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습니다. 출석해야 할 기관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국회를 찾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법원 관계자들은 출석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님도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계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갖고요. 격리 중인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 차장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인권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은 텅 비어버린 자리를 보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도 자가격리네요. 아니 위원장님 결산을 함에 있어서 하위 공무원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어야지. 일부 장관들의 출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통부 장관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위원장님 합의해 주셨습니까? 기관장님들, 국무위원님께서 이석이 이렇게 자유분방해서는 곤란하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지켜보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섭니다. 꽁 대신 닭이 있으니까 국회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제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거나 답변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어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회의 내내 착용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강제추행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이외의 5개 범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사퇴 시점을 조율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전후로 청와대나 여당 측과 연락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 전 시장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뉴질랜드 언론을 통해서 실망스럽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2017년 뉴질랜드 현지 근무 당시 동성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에는 송구스럽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피해자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신빙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나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국민들께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정부나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립니다.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통화에서 성추행 문제가 나온 데 대해선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통화였다며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은 이 의제를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즉각 보도됐고 피해자 측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apology or anything for him, and that's gut-wrenching. 한편 뉴질랜드 헤럴드는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한 중재가 시작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옛 한국타이어로 유명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서 형제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조영래 회장이 차남에게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자 장녀에 이어 장남까지 반기를 들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옛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영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보유 지분을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모두 넘기자 장녀인 조희경 씨가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건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묵을 지키던 장남 조현식 부회장은 한 달 만에 성년 후견 심판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눈앞편에 섰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룹의 이익을 위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이 본격화한 겁니다. 현재 조현범 사장의 지분은 42.9%로 장남과 장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차녀의 지분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앞섭니다. 다만 이번 후견 심판 결정에 따라 현금 증여가 안 되면 조 사장이 지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영권 문쟁으로 지분 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 이 서울에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대는 내일 오전이라고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벌써 바람이 꽤 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거세지면서 태풍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바비는 시속 15km로 이곳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약 240km 해상까지 접근한 상태인데요.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인근 포구의 배들도 조업을 멈추고 정박 중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서울엔 내일 오전에 태풍이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형급 태풍인 바비는 오늘 오전 최대 풍속이 초속 45m, 강풍 반경은 380km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500mm,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국적으로 3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도 비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마스크도 없이 생일 파티를 한 뒤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그제 자메이카 언론은 볼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볼트 자신은 감염 여부에 대해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Saw that social media saying I'm confirmed of COVID-19, having no symptoms, so going to quarantine myself. 그러자 자메이카 당국이 직접 나서 볼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지난주 열린 볼트의 생일 파티 상황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볼트의 34번째 생일 파티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즐기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아직 파티 참석자들의 추가 확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ese matters are all being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e police will give a report on these matters in the near future. 이번 파티엔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과 레버쿠젠의 레온 베일리 등 유명 축구 선수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 축구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틀 뒤인 28일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추측만 무성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직접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책 설명과 함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정기 검진에 이어 이번 달 17일과 24일 병원을 방문하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今日は再検査を行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また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총리가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선 뒤 총리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각의 관측대로 퇴진을 표명하거나 즉각 사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아소다로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중심으로 비상 내각 체제가 운영되거나 아소다로 부총리가 총리직을 임시 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7년 건강 문제로 총리직을 내려놨을 당시 비판이 거셌던 만큼 즉각 사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시원한 분수만 봐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인공 분수쇼처럼 빛깔이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이 직접 만들어낸 파도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만. 칠흑 같은 밤 쉴 새 없이 넘실대는 파도가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발광 플랑크톤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힐 때 가해지는 충격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는데요. 마치 분수대에서 조명쇼를 하듯 화려한 광경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육지동물 중에는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이 매우 드문데요. 반대로 해양생물 중에는 75%가 직접 빛을 뿜어낸다니 아주 불가사의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닷새 동안이나 못 본다면 어떨까요? 물과 식량마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빛으로 버틴 이들이 있습니다. 하얀 천막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박수를 치는데요. 무슨 상황일까요? 지난 일요일 콜롬비아의 한 탄광에 갇혀있던 광부 3명이 막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20일 탄광 입구가 무너져 무려 닷새 동안 어둡고 답답한 곳에 갇혀있던 건데요.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탄광 내부에 호스로 물과 공기를 제공해 시간을 번 끝에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광부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네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자동차를 소개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아이스크림도 지키는 날쌘 트럭이라네요. 이 트럭은 영국 런던의 명물인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영국의 괴짜 발명가 에드 차이나가 2년에 걸쳐 전기차로 개조했는데요. 늘 서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인 최고 시속 120km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아이스크림 트럭이냐고요? 런던에선 대기 오염을 심화한다며 아이스크림 트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명물인 아이스크림 트럭을 지키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려고 전기차로 고친 거라네요. 8호 태풍 바비가 강력한 세력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남서쪽 24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상을 따라 이동을 하겠고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차츰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근접 시간은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전남 도서 지역, 동해상과 일부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특보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먼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차츰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자리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호남, 지리산 부근에서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최대 15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비도 비인데요. 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은 오늘과 내일 사이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과 경남에서도 35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태풍에 의해서 남동풍이 들어오면서 오늘 날은 계속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4도, 안동 30도, 전주 33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대 1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잔류하는 비구름이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